한밤중의 조서. 중앙 긴자대로에는 쇼핑 나온 주부들의 모습이 드문드문 보였다. 아직 약속한 저녁 7시가 되지 않았지만 사쿠라 시즈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상가 빌딩의 계단을 올라 스낵바 네코의 문을 열었다. 큰 사건 하나를 처리하고 한잔할 때의 해방감은 40을 넘긴 지금도 여전했다. 가게 안은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밝았다. 카운터 가운데쯤에 풍만한 미스즈 마담의 뒷모습이 보였다. 립스틱을 든 채 콤팩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거울의 각도가 바뀌며 속눈썹을 붙이지 않은 가는 눈이 사쿠라를 쳐다보았다. 어라, 사쿠라, 너무 빠른 거 아냐? 사쿠라는 쓴 웃음을 지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시효도 지났을 텐데. 20년 전 동정을 바친 침대 안에서 했던 대사를 날렸다. 사쿠라, 너무 빠른 거 아냐? 당시 미스즈는 뺨이 발그레한 신입들에게 열중했었다. 사쿠라가 아는 것만도 에일 현경 형사들 중에 4명의 형제가 있다. 사쿠라는 미스즈의 옆자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거울을 붙인 좁은 실내를 돌아보았다. 3개밖에 없는 칸막이석이 모두 비어 있었다. 누가 오기로 했어? 응, 기타자와하고 약속했어. 기타자와? 산간지역 가나머리 경찰서? 아니, 저 과수연, 그러니까 과학수사연구소의 기타자와 말이야. 기타자와는 사쿠라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이번 교사 살인 사건에서 DNA 감정으로 신세를 져서 오늘 저녁에 한잔 하자고 전화했었다. 기타자와도 마침 할 말이 있다면서 나직하게 그러자고 했었다.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겼나? 과수연의 기타자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젊은 연구원 말이야. 전에 몇 번 데려왔잖아. 아, 그래, 생각났다. 그 귀가 크고 안경 쓴 젊은이 말이지? 미스즈는 떠들며 재빨리 화장을 마치고 벽으로 손을 뻗어 영업하기 알맞게 조도를 낮췄다. 낯선 50대 여자가 낯익은 마담의 얼굴로 변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맞다, 사쿠라, 한 건 올렸다면서? 동부단지의 교사 살인사건. 뭐,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 범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자기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자백을 받았다고 말이야. 아니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 간다도 칭찬하던데 뭐. 그런대로 괜찮았나 보다. 간다는 중앙경찰서의 형사 1과 과장이다. 즉 사쿠라의 직속 상관인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마담 미스즈는 말을 꺼내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흘러내린 무지개색 스카프를 어깨 뒤로 넘기면서 재빨리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냈다. 자기도 처음에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지. 워낙 빨리 체포됐었잖아. 맞아, 그랬어. 여기 중앙시의 동부단지에서 29살의 고등학교 교사 히라사와 도미오가 교살된 것은 2주 전이었다. 범인은 52살의 전 호텔리어 후카미 다다키였다. 한밤중에 절도를 하기 위해서 히라사와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잠을 깬 도미오와 격투 끝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다. 서둘러 문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옆집 사람에게 들켰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마담이 말한 대로 불과 30분 만에 체포됐었다. 단지 안에서 순찰 대원에게 체포된 것이다. 도간에 든 쉬었다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철로변 창고 구석에서 쭈그리고 있었다고 들었어. 맞아.
단지 동쪽에는 철로가 있어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거든. 막다른 곳이야. 참 한심한 놈이네. 서쪽으로 도망치면 됐을 텐데. 미수지는 악동처럼 말하며 송곳으로 얼음을 찔렸다. 그런데 다음 날 난 기절할 뻔했잖아. 범인이 바로 체포됐다는 소식에 안심했는데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아무도 안 나타났잖아. 그날 아오키 군의 생일 파티가 있었거든. 그래서 TV 뉴스를 보니까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준비했던 음식을 혼자 다 먹어치워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미스지에게 사쿠라는 동정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스낵바는 중앙경찰서 형사일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 과거 오해를 살인사건 때는 수사가 난항을 겪자 일주일 연속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었다. 문을 닫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속죄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건이 해결되면 한동안은 모두들 열심히 이곳을 드나들면서 돈을 썼다. 물론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처럼 기밀 유지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는 형사들의 가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수지는 까치발을 하고 선반에 팔을 뻗어 병을 잡으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범인을 뒤쫓고 있는 동안이라면 나도 참겠어. 근데 이번에는 범인을 잡았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충격받았다니까. 맞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 나도 안다고. 유아사라는 변호사 때문이겠지. 어떤 범인이든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가르쳐준다면서. 그래, 마침 그날 담당 변호사가 유아사였어. 나 원참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싶다니까. 그래도 자기가 일주일 만에 자백을 받아줘서 살게 됐어. 정말로 한때는 어떡할까 고민했다니까. 수고했어. 자, 이건 내가 쏘는 거야. 미수지는 갑자기 밝아진 목소리와 함께 언더락 잔을 내밀었다. 사쿠라가 고맙다고 말한 다음 잔에 입을 대는데 콩이나 새우 과자 같은 걸 그릇에 담던 미수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이걸로 히라사와 집안도 끝이네. 현 의원인 아버지는 호스티스 집에서 복상사하고 아들은 강도한테 죽었으니까 말이야. 저주받은 집안이야. 꼭 케네디 가문 같네. 사쿠라가 웃었다. 마담, 케네디 가문 사람들이 들었으면 울겠네. 그 아버지는 자업자득이고 아들인 도미오란 인간도 이 교사인 주제에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썼다는 말이 있잖아. 그것까지 똑같잖아. 어? 그렇긴 하네. 그래도 히라사와라고 하면 명문이었잖아. 옛날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는 3번이나 시장을 지냈고. 알고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히라사와 시장이었거든. 미스지는 옅은 언더락을 들고 카운터 박자리로 돌아왔다. 근데 범인은 어떤 사람이야? 신문에서는 집도 절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아. 범인 후카미는 20여 년 전에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이유가 뭐였는데? 아내의 외도? 뭐라고? 미스즈는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부인이 도망치기라도 한 거야? 아니, 아들과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들켰다고 하던데. 뭐야? 조금 전보다 목소리가 2배는 더 커졌다. 후카미가 결혼한 건 꼭 30년 전이야. 다음 해에 장남이 태어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혈액 검사를 했대. 근데 후카미는 B형,
아내는 O형인데 그 장남은 A형이었대. 어머나,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미스지가 이렇게 내뱉든 말할 때 등 뒤에서 문소리가 났다. 사쿠라가 웃으며 돌아보았지만 들어선 것은 위스키 병이 담긴 나무 상자를 짊어진 업자였다. 미스지는 수고했다고 인사하면서 전토에 사인을 했다. 사쿠라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 20분. 교사 살인 사건을 해결한 지금 현에서 과수연을 야근시킬 만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놈 참 속 좁은 남자네. 미스즈는 화라도 난 것처럼 말하며 사쿠라의 잔을 끌어당겨 새로 언더락 한 잔을 만들었다. 왜? 왜 속 좁은 남자야?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했잖아. 가장 귀여울 때 아닌가? 그냥 가슴에 묻고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과연 그럴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쿠라가 후카미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역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후카미는 어떻게 살았는데? 계속 AS 관광의 사원으로 지냈어. 과장으로 승진했고 재작년까지 그 역 앞에 있는 AS 호텔에서 프런트 매니저로 일했어. 여자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도 몇 명 사귄 것 같아. 동거한 여자도 있었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어. 그런데 오히려 독신인 것이 구조조정의 이유가 되어버렸어. 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대. 자네는 책임질 사람도 부양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만둬달라고 말이야. 역시 그랬구나. 미스지의 대답에는 동정의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사쿠라는 계속 이야기했다. 해고됐을 때 나이가 벌써 50이어서 재취업하기는 어려웠어. 한때는 노숙자처럼 생활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돈이 쪼들린 끝에 도둑으로까지 타락했다는 거구나.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니, 마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역시 그런 거야? 히라사와의 집에 들어간 건 돈이 있을 것 같은 집이라서? 물론 그렇지만 원래 후카미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어. 그 단지에 헤어진 아내의 집이 있었거든. 뭐라고? 그렇게 된 거야? 미스즈는 김센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사쿠라를 바라보았다. 근데 이상하잖아. 뭐가? 그럼 왜 동쪽으로 도망갔어? 철로 때문에 막다른 곳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니야. 패닉 상태였다고 하던데? 후카미가 히라사와의 집에서 뛰어나오는 순간 서쪽 집 창문이 열리면서 여자 얼굴이 보였다고 했어. 순간적으로 반대편인 동쪽으로 달린 거지. 한참 뒤에 제정신을 찾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무서워서 되돌아가지를 못했대. 그래서 서둘러 숨을 곳을 찾았다. 뭐 그런 얘기야. 하지만 미스즈는 입을 내밀었다. 왠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것이 발동되는 거 아니겠어? 나라면 위태로운 쪽으로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사쿠라는 빙긋 웃었다. 마담이 범인이라면 우리는 속수무책이겠는데? 아유, 놀리지 말고. 미스즈는 석 잔째 언더락을 만들면서 싱거운 웃음을 지었다. 근데 자기야, 슬슬 얘기 좀 해봐. 어떻게 그 묵비권을 행사하던 후카미의 입을 열었지? 피비린내 나는 일 이야기는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동료들에게 공치사를 늘어놓으면 비웃음을 사기 마련이다. 게다가 기자들한테 떠벌렸다가는 조직의 마녀 사냥에 걸려든다. 그런저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담 미스즈는 흥미 반 비즈니스 반으로 묻는 것 같았다. 비결 같은 거 없어.
그 범인이 스스로 불기 시작한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또 그런다, 또 그래.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사실은 말이야. 어쨌든 맨 처음에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만 하고는 우리가 화를 내든 달래든 불상처럼 반응이 없었어. 사실 이번 사건은 감식 때문에 해결됐어. 그럼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거네. 근데 처음에는 도무지 잡히는 게 없었어. 현장은 히라사와 도미오의 방인데 1층에다가 4평짜리였어. 그리고 지문은 도미오의 것 말고도 23종류가 발견됐는데 후카미와 맞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머리카락도 일치하지 않았고 혈흔은 많았는데 도미오도 코와 입에서 상당량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후카미의 피인지 도미오의 코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혹시 두 사람의 혈액형이 똑같았나? 아니, 후카미는 아까 말한 대로 B형이었고 도미오는 A형이었어. 그렇다면 조사하면 바로 누구 혈액형인지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소용없었어. 감정에 보낸 혈액형 샘플은 모두 A형이었고 B형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방에서 코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런 결론에 도달했지. 그런데 사쿠라는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미스즈는 초조해하면서 더 바싹 다가섰다. 아유, 답답해 죽겠네. 빼지 좀 마, 자기야. 빨리 말해줘. 알았어. 그 DNA에서 걸렸어. 비교적 큰 혈흔은 혈액형 감정이 아니라 DNA 감정을 시키거든. 그 중 하나가 후카미와 똑같은 종류였어. 미스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DNA에도 종류가 있는 거야? 맞아. 마담도 몰랐지? 나도 처음 들었어. 그게 참 대단한 거더라고. ABO식 혈액형은 4종류뿐이지만 DNA는 무려 435종류가 있대. 그것이 후카미의 것과 일치했던 거지. 게다가 후카미의 DNA는 100만 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종류였어.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말? 미스즈는 오늘 낸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냈다. 사쿠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엘현의 인구는 대략 280만 명쯤 되지. 그래서 나는 후카미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 현에 3명밖에 없는 DNA가 사건 현장에 남아 있었다. 같은 종류의 DNA를 지닌 사람이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다. 이걸 다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판사가 과연 있겠냐? 라고 말이야. 어머, 자기 정말 멋지다. 미스즈는 박수를 쳤다. 그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후카미는 눈을 감더구만. 정확히 30분 뒤에 눈을 떴어.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럼 역시 자기 공이 맞네. 아니 그러니까 내 공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DNA 덕분이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던진 대사가 좋았던 거야. 누구라도 입을 열게 생겼잖아. 뭐 내가 보증할게. 미스즈는 소리가 날 것 같이 힘차게 윙크를 하고는 사쿠라의 잔에 술병을 기울였다. 술 기운이 돌자 사쿠라는 유쾌해졌다. 과학수사연구소, 과수연의 기타자와 덕분이다. 일을 훌륭하게 해준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타자와의 활약이 컸다는 걸 알면서도 간다 과장이 사쿠라를 칭찬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6개월 전 사쿠라의 부하인 아오키를 다른 서로 전출시키겠다는 간다에게 아오키를 보낼 거면 자신도 보내라고 큰 소리를 쳤었다.
이후에 간다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다가 숙이고 들어온 것이다. 사쿠라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고 마담에게 칭찬을 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스낵바 네코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한다. 근데 말이야, 미스즈는 어느새 카운터 안에 있었다. 나 있잖아. 신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 체포될 때 후카미가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쓰여 있던데 그건 도대체 뭐 하는 데 쓴 거야? 아, 그거 말이야. 필름통보다 조금 더 작은 반투명 용기였다. 몰라. 후카미는 주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뭐에 쓰는 물건인데? 그것도 몰라. 그 약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미스즈는 유선 방송을 켰다. 엔카의 간주로 들리는 멜로디가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그 지금 온다는 그 안경 노래 좀 해? 그 녀석은 모닝구 무스메 전문이야. 그럼 오늘 밤은 진탕 마시고 노는 거지? 그럴 생각으로 부르기는 했는데 벌써 8시가 지났어. 전화 좀 해봐. 알았어. 사쿠라가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마침 벨이 울렸다. 아, 선배님, 기타자와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막 나가고 있으니까 한 1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아, 그래?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야? 마담이 지금 삐졌어. 이런 시간까지 뭘 한 거야? 그게 기타자와가 말끝을 흐렸다. 실은 구라이시 검식원이 우리 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났어요. 그 교사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쉬기가 어딘가로 사라졌다. 15분 뒤 사쿠라와 기타자와는 안쪽 칸막이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구라이시 검식원이 뭐라고 그랬는데? 전화로 딱 한마디 하던데요. DNA 검사 좀 똑바로 하라고요. DNA 검사를 똑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게 어떤 의미인데? 제대로 하긴 한 거잖아. 사쿠라는 두꺼운 안경 렌즈 속을 들여다보았다. 기타자와는 화난 기색을 보였다. 물론이죠. 똑바로 했어요. 세로형 반복 배열 다형. DNA의 MCT118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량 복제해서 감정하는 방법이에요. 118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무의미한 유전자인데요. 개체의 차이가 격렬해서 개인 식별에 매우 유용하거든요. 맞아. 그 얘기는 전에도 들었었어. 결과는 435종류 중에 하나인데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종류였다면서. 그게 후카미 다다키의 것과 일치했다. 이 점에는 틀림이 없겠지? 네, 그럼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기타가와의 큰 귀가 새빨개졌다. 사쿠라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럼 왜 구라이시 검식원이 제대로 하라는 말을 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 자네 소장은 뭐라고 그래?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소장이? 네, 고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이죠. 저는 일반직이지만 소장은 참사관급이니까요. 수긍이 되었다. 참사관급은 검시관인 조사관급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게다가 과학수사연구소 사람들은 연구자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다음에 소장은 형사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으러 갔었어요. 근데 다사키 부장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검시관 독단으로 과수연에 전화를 걸었다 이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부 사람들이 그 검식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책상 서랍 속에서 울렸다고 합니다. 관사에는 전화를 안 했나? 관사에도 전화를 걸긴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람을 시켜 찾아가게 했대요. 근데 부재 중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술 마시러 나가는 데다가 가는 장소도 매일 바뀌어서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사쿠라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 내일 검시관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이런 명쾌한 결론을 내다니 과연 연구자다웠다. 그때 미스즈 마담이 안주를 가져왔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가볍게 응수할 작정이었는데 그만 말이 좀 거칠어졌다. 미스즈는 그 속내를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사쿠라는 기타자와를 바라보았다. 기타자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무슨... 그 검시관이 한 말의 의미 말이야. DNA 감정을 똑바로 하라는 말. 혹시 DNA 감정을 다시 하라는 말처럼 들렸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가? 혹시 다른 감정 방법도 써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도 있어? 네. 그 DNA의 HLA, DQA 부분을 감정하는 것이죠. 또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에서는 TH01이라는 방법도 시행합니다. 이봐, 알아듣게 좀 말해. 난 전혀 모르는 얘기니까. 여러 방법으로 검사하면 더 정확한가? 물론 그렇죠.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건 MCT118을 한 다음에 감식에서 시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확률. MCT118로 결정적인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후카미 다다키가 모든 걸 자백했다. 그러니 사건은 결론이 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후카미가 진범이다. 사쿠라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과학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백이 최고의 증거인 것은 변함이 없다. 유도신문도 협박도 없었다. 감정 결과를 알려주자 그것을 들은 본인이 스스로 자백했다. 이만큼 확실한 사건은 없다. 조서도 순조롭게 작성되었다. 다음 주에는 검찰이 기소하고 후카미는 법정에 선다. 그런데 그게 구라이시 검식원의 대사가 아니었다면 비웃고 넘겨버렸을 것이다. 엘 현경에서 구라이시는 매우 특수한 존재라 할 수 있었다. 종신검식관, 사체청소부, 크라이시스 구라이시, 이런 여러 개의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야쿠자 같은 풍모와 신랄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없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윗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반면 젊은이들 중에는 신봉자가 많았다. 구라이시 학교라고 칭하면서 글을 떠받드는 학생은 감식관만이 아니라 형사 중에서도 적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쿠라는 지금까지 구라이시와 깊이 사귈 기회가 없었다. 피했다고 해야 정확할까?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타입이었다. 실상은 모르지만 과대평가된 이미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역시 사쿠라뿐만은 아닐 것이다. 근데 기타자와, 너도 구라이시 학교의 학생이냐?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기타자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넘어선 안 될 선을 밟아서는 안 돼. 솔직하게 말해. 전에 몇 번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럼 구라이시한테 심취한 상태는 아니라 이 말인가? 네. 저 과수연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구라이시 검시관의 대단한 실력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라고? 기분이 아주 나빠졌다. 사쿠라 자신도 끔찍할 정도로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총동원해서 단서를 찾는다. 어떤 한 사람이 연이어 특별한 발견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정한 연륜이 쌓인 형사나 감식원의 능력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것이 사쿠라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격이 다른 눈을 지닌 사람이 존재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사쿠라는 몸을 떨었다. DNA 검사를 똑바로 해라. 어떤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카미 다다키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웠다. 그리고 사쿠라는 다른 가능성을 열심히 찾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역시 구라이시는 후카미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꺼낼 수 없는 말이다. 사쿠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봐, 기타자와 검시관이 있는 곳을 좀 가르쳐줘. 네? 내가 찾아보려고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내해 드릴게요. 사쿠라는 자리에서 일어선 기타자와를 손으로 제지했다. 넌 그대로 있어. 1대1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야, 구라이시하고 만나려고 그래? 돌아보니 미스즈 마담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마담도 구라이시를 알아? 그야 그렇지. 옛날에 몇 번 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눈 정말 무서워. 처음 만났을 때 꼭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다니까. 사쿠라는 구라이시를 찾기 위해 가게를 나섰다. 스낵바 숨바꼭질은 이름 그대로 깊숙한 골목을 헤치고 들어간 곳에 있었다. 검은 문 앞에 선 사쿠라는 주눅이 드는 느낌이었다. 형사와 감식관이 함께 마시는 술집도 몇 군데 있지만 내 코가 형사들의 가게라면 여기는 온전히 감식관들의 가게였다. 취한 김에 두세 번 들른 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편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어라? 못 보던 얼굴이네? 아케미 마담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다. 마담은 립스틱보다 빨간 드레스를 펄럭이며 문까지 맞으러 왔다. 네코와 비슷한 구조의 가게에는 7, 8명의 감식관들이 있었다. 한참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있는데 사쿠라가 들어가자 알아차리고 동작을 멈추는 사람도 있었다. 그저 평범한 말단 형사가 아니라 현의 도청 소재지를 지키는 중앙경찰서의 형사 일과 계장이다. 구라이시 씨는 들르지 않았습니까? 마담 아케미의 귀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면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둥근 얼굴이 나타났다. 동기인 오카지마였다. 지금은 본부 기동감식관의 부반장을 맡고 있었다. 이봐,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오카지마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구라이시 교장님한테 용무가 있으신 것 같아. 아케미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거 참 아깝게 됐네. 5분 전까지도 계셨는데 말이요. 그래? 사쿠라가 말하자 오카지마가 일단 여기 앉아 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그만 발이 얽히면서 사쿠라와 함께 칸막이 좌석 소파에 쓰러졌다.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억지로 어깨 동무를 했다. 우리 교장님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요?
볼 일이 아니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 선생 사건 말이요? 뭐 그렇지. 근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나? 뭐 후카미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디. 사쿠라는 오카지마의 눈을 보았다. 아직 제정신이었다. 정말이야? 후카미는 결백하다고 말씀하셨어? 처음부터 교장님은 반쯤은 결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저 후카미가 체포됐을 때 곧 풀려날 거라고 말했다니까. 구라이 씨는 처음부터 후카미가 석방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무지 모르겠네. 왜 결백하다는 건지? 그거는 후카미가 동쪽으로 도망쳤기 때문일걸. 사쿠라는 맥이 빠졌다. 미스즈 마담도 그렇게 얘기했어. 맞아. 그 마담은 천재요. 교장님하고 통하는 게 있어. 근데 난 인정 못하겠어. 그 현장에서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지닌 DNA가 나왔잖아. 사쿠라는 분개하면서도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구라이시 교장님은 상황이 이상하다면 증거를 의심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뭐야? 범인이 막다른 곳을 향해 도망치면 현장의 물증이 다 틀리다는 말이야? 야, 너도 감식 현장에서 일하잖아.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일할 수가 있냐? 가장 확고한 증거를 의심해라. 그게 저 구라이시 교장님의 입버릇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사쿠라 너무 열내지 말어. 열내는 게 당연하지. 난 놀면서 일한 게 아니야. 동쪽으로 달린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본인이 패닉 상태였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래요. 뭐 그것도 확실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왜 니들 교장은 일방적으로 결백하다고 단정하는 거야? 오카지마는 허공을 응시했다.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게 아니여. 내가 말하지 않았나? 동쪽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여. 처음에는 반쯤 결백하다고 생각했는디, 근데 최근에 와서 100% 결백한 쪽으로 바뀌었어. 그게 언젠데? 그게... 오카지마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저 후카미가 모든 걸 자백한 날이요. 뭐라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구라이 씨는 후카미가 자백한 날에 후카미의 결백을 확신했다는 이야기다. 맞아. 그려. 저 본부 일과에 자백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연히 나도 과에 있었거든. 부장과 과장이 신나했는디 그 구라이시 교장님의 얼굴이 험악해졌어. 그러고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일어났지. 근처에 가기도 어려웠었어. 억울했던 거겠지. 자신의 육감이 틀렸으니까. 말하면서도 새로운 불안이 고개를 쳐들었다. 가장 확고한 증거를 의심하라. 역시 DNA다. 그래서 과수연에 전화를 걸었다. 구라이 씨가 이번 DNA 감정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카지마. 잠시 후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가 잠든 것이다. 야, 오카지마. 왜 그려? 구라이시 씨 어디로 갔어? 아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야. 구라이시님의 생각은 도무지 모르겠어. 갈만한 가게 정도는 알겠지? 어쩌면 노인클럽에 갔을지도 몰라. 어제도 그제도 거기 간 것 같으니까. 노인클럽? 저 1번지에 있는 클럽 마담이요. 들은 적 없나? 호스티스가 모두 40살 이상이랴. 그런 곳을 좋아하는 부자도 있나 봐. 법의학 교실에 니시다 교수 같은 사람들도 거기 다닌다고 하던디. 그래, 그거다. 구라이 씨는 니시다한테서
DNA 감정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을 것이다. 사쿠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노래방 가사책을 들고 오던 아케미 마담을 밀치고 종종 걸음으로 가게에서 나왔다. 클럽 마담에 들어간 것은 밤 10시 반이었다. 푹신한 카펫에 부드러운 간접 조명, 네코나 숨바꼭질에 대여섯 배는 넓은 공간에 고급 소파가 띄엄띄엄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마중 나온 롱드레스의 여자는 마른 몸에 세련된 데다가 이목구비도 고상해서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지만 나이는 50살에 가까워 보였다. 앉을 생각은 없었다. 지갑 속에 10,000엔짜리 지폐가 한 장밖에 없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자에게 말하며 고개를 뺐다. 손님은 많지 않았는데 소파의 키가 높아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테이블이 있었다. 사쿠라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엘 의대의 니시다 교수님은 안 오셨나? 오늘 밤은 아직 못 비었는데요. 먼저 교수의 이름을 꺼낸 것은 여자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는데 효과가 있었다. 여자의 눈동자에 부드러운 미소가 드리워졌다. 그럼 구라이시 씨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물어본 사람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굳어졌다. 아니요, 저 구라이시 님도 오늘 밤엔 아직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사쿠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 그래? 알았어요. 다시 올게요. 하고 몸을 돌린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솜사탕 같은 백발을 휘날리며 들어왔다. 니시다 교수였다. 사쿠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다. 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못했다. 사쿠라가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서의 사쿠라라고 합니다. 부검 때 몇 번 폐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 나 기억하고 있어. 니시다의 기분은 괜찮아 보였다. 보좌관처럼 보이는 양복 입은 젊은이가 뒤따르고 있었다. 테이블로 불려갔다. 몸이 푹 꺼질 정도로 푹신한 소파였다. 양옆에 앉은 여자는 모두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니시다는 과일을 집으면서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 실은 말이야. 이 가게 구라이시가 데려와서 알게 됐어. 겨우 닷새 전에 말이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 이렇게 매일 밤 들르고 있어. 그러셨습니까? 사쿠라는 애매하게 답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구라이시가 니시다를 데려왔다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봐, 교코. 니시다가 몸을 뻗으며 여자를 불렀다. 아까 구라이시의 이름을 듣고 당황했던 롱드레스의 여자였다. 선생님, 본명을 부르시면 안 돼요. 옆에 앉은 여자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 아, 그런가? 니시다는 자신의 이마를 탁 치며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사쿠라를 쳐다보았다. 그게 말이야. 그저께 구라이시가 저 여자의 본명을 알아냈지 뭔가. 여기서만 하는 얘기인데 구라이시가 교코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사실은 나도 그렇거든. 다가온 교코는 사쿠라 옆에 앉았다. 건네준 명함에는 마유코라고 적혀 있었다. 정면이 아니라 옆에 앉은 것은 사쿠라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인 것처럼 느껴졌다.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교코. 드문 이름은 아니었다.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얼마 전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쿠라가 담배를 꺼내자 아주 자연스럽게
라이터를 켜서 내밀었다. 오랫동안 이 생활을 해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옆 얼굴을 보니 눈동자가 왠지 슬퍼 보였다.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구라이 씨의 여자인가? 아니, 조금 전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구라이 씨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교사 살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여잔가? 저 사쿠라 씨, 네, 자네는 여기서 구라이 씨를 기다리는 건가? 아니요, 아닙니다. 사쿠라는 몸을 내밀면서 깍지를 꼈다. 기회다. 실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자 니시다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나한테? 그래, 뭔데? 구라이 씨와 비슷한 부탁입니다. DNA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DNA? 니시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혈액형에 대한 게 아니고 DNA? 막 구라이 씨는 혈액형에 관해서 물었었는데. 사쿠라는 말문이 막혔다. DNA가 아니었다. 혈액형. 도대체 구라이 씨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니시다 교수님, 구라이 씨는 교수님께 혈액형에 대해서 어떤 걸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거였어. 그 신문에도 실렸는데, 자네는 못 봤나? 네. 난처하구만. 뭐 하기는 글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언론에서는 늘 생체 간이식이나 복제 같은 것만 시끄럽게 떠드니까 말이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컨대 부모 혈액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지닌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다 하는 연구 결과였어. 유전자 연구로 밝혀진 거야.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변형이 일어나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유전자 일부가 결손되면서 효소 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야. 어쨌든 DNA 감정을 하면 분명히 부모 자식 간인데 혈액형만 조사하면 다른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어. 사쿠라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시야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생각났다. 사카가미 교코. 교사 살인 사건의 조사 보고서 속에 그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30년 전 후카미 다다키와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 이혼한 바로 그 여자였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중앙서로 향하고 있는데 당직 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구라이시 검시관이 억지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7호방에 후카미 다다키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간수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10분 뒤 경찰서에 도착했다. 2층 형사일과를 지나 좁은 복도를 걸어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철문을 연 젊은 간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검시관은 지금 어디 있어? 후카미에게 한두 마디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명령이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됐어. 사쿠라는 짧게 말하고 간수대로 올라갔다. 7호실. 희미한 불빛에 무릎을 꿇은 남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동도 없었다. 후카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모든 걸 다 털어버린 것이다. 간수대를 내려와서 방으로 향했다. 이봐, 후카미. 조그맣게 부르자 50대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사쿠라 씨. 후카미를 방에서 불러내 보호방으로 가 마주 앉았다. 이제 말하겠나? 네. 후카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줄곧
교코를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첫 아이 유사쿠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교코는 외도를 부정했죠. 울면서 당신 아이가 맞다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나 뭐라고 해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DNA 감정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B형과 O형 부모에서 A형은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죠. 교코가 외도를 부정할 때마다 난 그녀를 때렸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를 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 첫 아이 유사쿠를 발로 찬 적도 있죠. 발끝이 그 부드러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가 된 다음에도 교코를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어요.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사귄 적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나한테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리어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빼앗겨 살 의욕이 사라졌어요. 돈도 없어서 아파트도 팔아치웠습니다. 어느새 노숙자처럼 야외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낡은 신문을 추위를 막는 이불로 삼았고요. 또 그것은 유일한 오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액형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후카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몸이 떨리더군요. 떨림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코의 얼굴도 떠올랐고요. 울면서 당신 아이가 맞다고 매달리던 그 얼굴이 말이에요. 정말일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유사쿠가 진짜 내 아이가 맞는지 말이죠. 사쿠라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후카미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계속했다. 신문을 읽다 보니까 돈을 내면 DNA 감정을 해주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만 엔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집 나르기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호텔 근무 시절 동료의 주소를 빌려서 돈을 붙이자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왔어요. 그 다음은 모근이 붙은 유사쿠의 모발 하나만 있으면 감정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동부단지로 갔죠. 2층에 있는 유사쿠의 방에 숨어 들어갈 기회가 없을까? 한 2주 가까이 살폈습니다. 교코는 여러 번 보았죠. 한밤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장사를 한다는 걸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고생을 시켰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역시 남자를 좋아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DNA 감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후카미의 눈이 기억을 더듬고 있다. 새벽 1시가 지나자 유사쿠가 나왔습니다. 집에 교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나를 이끄는 것 같아서 유사쿠의 뒤를 따라갔죠. 후카미의 목을대가 울렸다. 근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사쿠가 히라사와의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현관 열쇠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아주 어두웠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마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참 뒤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지요. 격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현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나오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잠시 뒤 집안이 조용해졌죠. 그 순간 유사쿠가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몹시 놀라서 이상한 착각을 했어요.
마치 유사쿠가 제 품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양팔을 벌렸죠.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애한테 얻어맞았습니다. 유사쿠는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나도 비틀거리면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옆집 창문이 열렸고 여자와 눈이 마주쳐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동쪽으로 말입니다.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갔냐고요? 유사쿠가 서쪽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쿠라는 마른 침으로 입술을 적셨다. 그럼 아들을 숨겨주려고 그랬던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철로 옆에서 체포된 다음 살인 사건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유사쿠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살인범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말해준 대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망설였던 겁니다. 근데 그 망설임이 깨끗이 사라진 거군.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유사쿠의 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이 현에 단 3명밖에 없는 DNA형. 그것이 사건 현장에 뒤얽혀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두 DNA. 이로써 현장 혈흔의 의문도 풀렸다. 격투를 벌인 유사쿠와 히라사와 도미오는 모두 A형이었다. 범행 현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 후카미의 비의 혈액이 방에서 나올 리가 없었던 것이다. 구라이시 검치관은 이런 사실을 모두 읽어냈다.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한 사람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순간 숨겨진 인물의 존재를 알아챘을 것이다. 상황이 이상하다면 증거를 의심해라. 동쪽으로는 도망갈 수 없다. 구라이시는 이 한 가지에 집착해서 모든 증거를 의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장 확고한 증거를 의심해라. 그것은 DNA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 그 신화를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파헤쳐낸 것이다. 사쿠라는 후카미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 있었다. 후카미는 왜 이제 와서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했을까? MCT118로는 두 사람의 DNA는 일치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한 앞으로 여러 종류의 DNA 검사를 더 한다면 후카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구라이시는 그 사실을 후카미에게 알렸던 것일까? 사쿠라가 물었다. 아까 여기에 왔던 남자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어? 응? 그러자 후카미가 얼굴을 들었다. 아까 왔던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깜짝 놀란 사쿠라의 눈이 커졌다. 그럼 구라이시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뭐라고? 당신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뿐인가? 네. 후카미가 끄덕였다. 제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 아버지라면 사람을 죽인 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쿠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갈까? 네, 그러죠. 결국 내일 석방 되겠네. 사쿠라는 일어서서 조금 늦게 일어나는 후카미를 쳐다보았다. 난 말이야, 아까 그 남자의 말을 다른 의미로 생각했어. 이제 잊어라. 부자지간에 집착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해. 후카미는 아무 말도 없었다.
저 두 사람 모두 29이었어. 에? 29이라뇨. 그게 무슨... 유사쿠도 히라사와 도미오도 모두 29살이었다고. 같은 단지에 사는 같은 나이의 청년. 그리고 그 둘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어. 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고요? 전 몰랐습니다. 절도가 살인의 발단이었는지는 아직 잘 몰라. 두 사람 사이에는 29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 당신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 당신과 유사쿠의 사이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야. 후카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젖은 눈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사쿠라는 후카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보호방의 문이 열리고 또 소리 없이 닫혔다.